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21특강 1일차 이론 그리고 기기 과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T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21차 특강으로 진행되는 목적, 요거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이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는 일단 1장 직류회로 이제 문제풀이인데요. 맨 처음에 1일차로 진행되는 거는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정의, 그 다음에 전하량이라든가 이런 기본 문제가 나오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먼저 2번입니다. 자, 우리 그 교재를 가지고 얘기할 때 1번 문제 가장 무거운 것,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전자의 질량은 약 몇 킬로냐라고 하는데 암기 문제죠. 기본적으로 전자의 질량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으로 성되는 걸 얘기를 하고, 보통 소수점 단위는 안 외워요. 보통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요렇게만 이제 외우시죠. 참고로 여기 3번에 보시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건 양자죠. 양자. 그래서 요거 구별해 주시면 되시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의 질량이에요. 자, 다음 3번. 양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약 몇 배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양자의 질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자, 아까 2번 문제였죠. 얘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1840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수치까지 뭐 다 외우시는 것보다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양자, 전자 질량 비교하면 1840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4번.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 많다란 얘기죠. 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전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떠다니는 거는 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많은 거를 마이너스 대전 상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과잉이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두 개가 같으면 중성 상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대전 상태 얘만 나왔죠, 시험 문제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6, 7, 8번 문제가 이제 같은 문제인데요. 절연체를 서로 마찰을 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정전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물체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부르죠. 대전.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번, 8번 문제가 같은 문제세요. 자, 다음 9번하고 이제 10번 문제가 이제 같은 문제인데 말만 조금 바꿔놓은 거고요. 10번. 대전에 의해서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데 우리는 이거를 전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자유전자라고 하죠. 4번 되겠습니다. 전부 용어적인 이제 문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전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볼 건데, 기본적으로 전하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 전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류라고 부르죠. 전류. 전류는 이제 I라고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 개의 집합체. 자,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전하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마이너스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 전하, 물체를 전기를 띠고 있는 거,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애들을 플러스 전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쿨롱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하를 Q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요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류라고 부르면 됩니다. 전류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이때 요 값이 5라고 할게요. 조금 더 하면 5A라고 할게요. 자, 5A가 시간에 따라 뭐 3초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그러면 0에서 1초 동안 5만큼 이동하고 1에서 2초 동안 5만큼 이동하고 2에서 3초 동안 5만큼 이동해서 여기에 떨어지는 총량은 얼마가 됩니까? 5개니까 15가 되겠죠? 15가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는 전하량 이꼬르 쌤 전기량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전하량, 전기량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자, 이걸 식으로 만들면 전하의 Q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5 곱하기 3초 그래서 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전류의 단위는 암페아, 시간의 단위는 세크. 암페아와 세크를 곱하면 요놈 쿨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쿨롱. 자, 그래서 전하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상에서는 14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21번까지 연결되는 문제고 문제 12번과 13번은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14번 볼게요. 전류 I와 시간 T가 전기량 Q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전하 Q는 IT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초 단위가 기준입니다. 초 단위가. 그러면 요거 찾아라 1번 되겠고요. 자, 15번. 어떤 도체를 T초 동안에 Q 쿨롱의 전기량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전기량이 이동할 때 전류 I를 물어봅니다. I 남겨놓고 T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16번 1A 아워는 1시간이야. 1시간. 몇 쿨롱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Q는 IT인데 지금 이 전류는 1인데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1초 기준이라고 그랬죠. 1초 기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러면 3600 쿨롱이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어떤 전지에서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전하량, 전기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전류가 5A라고 했고요. 10분이라고 했으니까 10분 곱하기 1분은 60초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4번 되겠네요. 3000 쿨롱. 자, 다음 20번. 자, 요 문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0A의 전류로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되냐? 전체 양은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 2, 3, 4 보시면 초 단위로 얘기하지 않고 아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단위만 보면 전류 곱하기 시간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전류는 10A, 시간은 6시간, 2개 곱하면 60 되겠네요. 60. 자, 다음 24번. 자, 24번부터 29번까지
전압하고 이제 관련된 일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하가 전위차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거를 에너지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본은 이렇게 써요. W,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할 때는 W라고 하죠. 단위는 줄이라고 쓰고요. 요 놈은 VQ, QV, 뭐 바꿔서 이제 어차피 곱하기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고, 전압은 볼트, Q는 전하니까 쿨롱, 요렇게 이제 쓰죠. 그러면 지금 1볼트와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볼트는 얘죠. V. 그러면 요거 넘기면 V는 Q의 W가 될 것이고, 단위로 하면 W는 에너지, 줄, Q는 전하, 쿨롱, 줄 퍼 쿨롱,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찾으면 1번 되겠네요. 1번. 자, 요런 단위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25번. 자, Q 쿨롱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W라고 했을 때, 이때 전위차, 전압의 차는 얼마로 나타내는 관계식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1, 2, 3, 4 보니까 다 전압으로 되어 있어요. 전위차. 그러면 V 남겨놓고 요 Q만 넘기면 되니까 정답이 2번 되겠죠. 2번. 자, 26번. 24 쿨롱. 쿨롱이니까 Q죠. 전압 Q.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줄. 그러면 Q는 24 쿨롱이고, W, 요거 줄이니까 W, 144줄. 이때 기전력, 전압, V 얘기하는 거죠. V. 그러면 V는 넘기면 2개 나누면 되니까 약분하면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요, 기능사에서 보통 두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곱하거나 나누면 답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나오는 계산, 간단한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3볼트에 기전력으로 300쿨롱. 그럼 요거 V고 요거 Q죠. 이때 전기량이 이동할 때 몇 줄의 일을 하겠느냐? 1W. W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W는 V 곱하기 Q.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거 어떤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외우는 암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W는 VQ니까 바베큐, 뭐 바비큐, V, Q,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요거부터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냥 한 것 같아요. 뭐 암기 요령이니까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좀 상관관계는 좀 따져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요거 계산하시면 900이 되겠습니다. 900. 자, 다음. 이론 문제는 여기까지네요. 이론 문제는. 자, 이론 문제 일단 1일차 문제 한번 봤는데요. 지금 문제가 대략 한 15문제 정도 20문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루에 요 문제라도 반드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기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 이제 기기 문제인데요. 자, 기기 문제는 일단 첫 번째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죠. 직육이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직육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항상 나오는 문제죠. 직육이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전기자, 계자, 정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기전력을 만들 때 도체 한 개당 기전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BLV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기 기전력, 전체의 기전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A분의 PZ 파이의 60분의 N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거죠. 자속을 만드는 걸 우리는 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는 계자를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거. 정류자 같은 경우는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 이 정류자가 답이 되는 게 일단 두 가지로 나왔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우리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정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외부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정류자 문제였어요. 근데 90년대 때부터는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2000년대부터는 조금 분류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가 이제 연결되냐면 브러쉬가 연결이 되거든요. 브러쉬가. 이 브러쉬가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보통 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 정류자로 기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전원 연결하는 건 브러쉬로 개념을 잡아요. 근데 같이 연결돼 있다. 얘하고 얘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3대 요소가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공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직류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 요거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석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넘어가는 거. 그래서 요거 자속을 만든다. 2번 되겠네요. 뭐 기전력을 유도하는 건 전기자, 뭐 정류작용하는 건 정류자가 하는 역할이죠. 자, 5번.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의 주된 역할은 뭐냐? 전기자,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되겠고요. 요게 1번, 아까 2번 문제부터 요 5번까지가 전부 다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한번 봐보시고요.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건 구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자의 구성은 전기자 권선과 철심, 그러니까 철심의 권선을 갖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전기자를 물어봤는데 이건 정류자 들어갔고 계자 들어갔고 당연히 아니겠죠. 자, 다음. 자, 8번 문제.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기 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 요거를 우리는 정류자라고 하죠.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이 73년도에 이제 개원한 오래된 학원이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때 나왔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옛날에는 제가 수업을 처음 시작을 했던 뭐 2004년도 요때는 브러쉬가 아니라 여기에 정류자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류자라고 나오는 것보다 브러쉬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연결하는 것은 브러쉬.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는 뭐 같은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11번, 12번 이렇게 됩니다. 11번.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을 직류기 전력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정류자죠, 이쪽. 브러쉬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연결되어 있는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회로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외적인 건데요. 외적인 거? 좀 이제 기능사하고는 관계없는데 이제 기사나 산업대사 쪽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직류로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교류로 만들 수 있어요. 교류로 바꾸는 거는 이 슬립링이거든요.
직류는 요거고 교류는 슬립링인데 기능사에서는 슬립링으로 해갖고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더라 정도만. 자, 다음 14번입니다. 14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19번까지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19번까지. 자, 권선법입니다. 자, 권선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15번 문제 해설해 보시면 표가 이제 있는데 그 표가 잠깐 뒤에 거 먼저 갈게요. 요거거든요. 요 표인데 자, 환상권, 고상권. 권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으면 환상권. 그래서 코일의 50%만 쓰는 거죠. 50%만. 그걸 바깥으로만 감는 게 고상권이에요. 바깥으로만. 그러면 100%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환상권은 안 쓰고 고상권만 쓰는 거고, 고상권은 다시 개로권과 패로권으로 나눠서 패로권만 쓰는 거고, 패로권은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는 단층, 두 개로 되어 있는 2층. 이왕이면 두 개면 더 기전력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2층권을 쓰는 거고, 그리고 2층권에는 다시 중권과 파권으로 나눠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 쪽에 들어가게 되면 전절권, 단절권, 그 다음에 뭐 환상권, 분포권, 집중권 이렇게 또 나뉘게 되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직류기에서는 고상권, 패로권, 2층권을 쓴다. 고상권, 패로권, 2층권을 쓴다.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으니까 2층권을 쓰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그냥 외우지는 마시고요. 어떻게 감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15번. 자, 다음 건선법 중에서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 뭐냐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거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환상권은 안 쓰고 고상권을 쓴다라고 했고요. 개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 개로권 안 쓰고 패로권 쓴다라고 했고요. 단층권과 2층권이 있는데 2층권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직류기에서 파권에서 극수와 관계없이 병렬내로 수는 얼마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지금 요게 우리 뒤쪽에 23, 24 이쪽에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있는데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어디까지냐면 31번까지네요. 31번까지. 자, 전기자하고 계자가 이제 있어요.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고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이때 여기를 우리는 계자라고 부르죠. 계자라고 부르고 요 라인을 전기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거 요게 정류자 요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흘러서 쭉 돌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 이때 자속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렵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쉽게 정의 부분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쉽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요렇게 가서 여기에서 자속과 전기자 전류가 만나요. 제가 보통 이제 전교 이제 이론 수업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두 개의 손바닥을 놓고 부딪혔더니 소리가 났어요. 근데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때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에너지요? 열 에너지죠. 이때 이거를 하면 열 에너지가 작고 세게 치면 열 에너지가 크죠. 자, 이겁니다. 전기자 전류가 흘러가서 자속과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 두 개의 전기자 전류가 자속을 자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정식 표현은 쇄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르고 지나가는 거 쇄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가 부딪히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조사했더니 여기에 있는 요 전압의 에너지하고 같더라. 근데 요건 만들어진 거, 얘는 원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르게 부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기전력이라고 부르죠.
기전력. 그러면 기전력이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 다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 이 전기전류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정류자 여기에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외부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뭐 선풍기로 그린지 그림을 그릴까요? 선풍기로? 그림이 이상하긴 하네. 그랬더니 얘가 뺑글뺑글 돌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유기기전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 중 한 도체에 걸리는 에너지를 봤더니 기전력 E는 BLV만큼 전압이 발생하더라. 보통 자기약에서 도체가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거에 갖고 BLV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이 있죠. 이론에서. 여기서는 요거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전체 기전력을 봤더니 E는 A분의 PZ 파이의 60분의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기전력은. 그래서 두 개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이때 요 A가 병렬 회로수라고 하고, 여기에는 중권과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 화면은 좀 나가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중권과 파권이 있는데 파권은 병렬로 되어 있는 거, 죄송합니다. 직렬로 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권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중권은 병렬로 되어 있는 걸 하죠. 그래서 보통 제가 외울 때는 앞글자만 따서 중병에 걸려서 파직을 당했다. 뭐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직렬은 여기에서 가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N극, S극.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2다. N극, S 두 개니까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병렬 같은 경우는 쭉 나뉘었죠. 길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극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파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파권은 직렬권이에요. 그래서 직렬이니까 병렬 회로수는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8극 파권 직류발전기 전기자건선의 병렬 회로수. 자, 파권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렬권이라고 그랬죠. 직렬은 무조건 2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요거 8 보고 8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답만 외우신 분들. 좀 알고 외우죠. 자, 다음 19번. 좀 지워야겠네. 여기. 요거 기전력만 지울게요. 단어만. 직류 분권 발전기 전기자건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병렬 회로수는 중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했죠. 병렬로 구성이 된다. 병렬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극수와 같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20번. 자, 20번하고 21번, 22번 요 세 개는 원래는 병렬 운전을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좀 잘못했어요. 앞에다가 잘못 배치를 했어. 그래서 그냥 여기는 보고만 넘어가시고 뒤쪽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균합판을 설치하는 이유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아는데, 어느 한 곳에 전압이 발생이 돼서 다른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기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균합선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브러쉬 불꽃 방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요건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 그쪽에서 이제 나와요. 자, 다음. 자, 23번. 자극수가 4, 슬롯수가 40, 슬롯 내부 코일 변수가 4인 단중 중권 직류기에 정류자 편수는 몇 개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자, 여기 조금 써놔갖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체 슬롯수와 슬롯 내 코일 변수, 이게 다 주어지는 거죠, 여기에. 여기를 나누기 2 한 거를 우리는 정류자 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4 나누기 2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전체 슬로스, 자극수 여기 4도 있네요. 4. 그래서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 40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2. 그러면은 80, 160이니까 80 되겠네요. 그냥 하나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24번. 이극의 직류 발전기에서 코일변의 유효 길이가 L, 공극에서 평균 자속 밀도가 B, 주변 속도 V. 이때 평균 값은 얼마냐? 도체 한 개의 유도되는 기전력 값을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안 지우고 있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BLV. 참고로 주변 속도를 계산하는 식도 있죠. V는 파이 dn이라고 하는 식도 있죠. 그리고 그때 n은 초당 회전수, 분당으로 하면 60분의 n, rpm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한 개 유도되는 기전력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고요. 자, 26번. 2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 속도 문제인데요. 주변 속도.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주변 속도는 어떻게 했냐? 속도 V는 파이 dn 60분의 대문자 n rpm 기준입니다. 그러면 파이는 원주율 3.14, 지름은 0.2, 요거 회전수 1800.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이건 참고인데요. 참고인데 기기 쪽에 계산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최소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 해갖고 제가 보통 9가지, 뭐 이거 영상으로도 이제 있지만 9가지 식은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식. 저는 이제 이걸 3번째 중요도로 두는데, 얘를 갖다가 할 때 가급적이면 이거하고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식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세트로. 그래서 얘는 주변 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27번.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의 2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자, 유기기전력 2는요. 이 식이에요. 이 식인데 이때 요거 기계상수라고 그래서 기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고정값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상수라고 그래서 요거를 K라고 쓰고요. K, 그 다음에 요거 자속 파이, 회전수 N. 그래서 2는 K 파이 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2, 3, 4 보니까 지금 요 K는 빼고 파이 N만 지금 여기 주어진 거야. 파이 N만.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정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찾아라.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28번. 이제 지울게요, 요거. 자, 28번. 6극 팍권이라고 했고요.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300, 매극 자속이 0.02, 회전수가 900rpm일 때 이때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전력 2는 A분의 PZ 파이에 60분의 N이고, 요때 P가 극수, Z는 총도체수, A는 병렬회로수, 자속, 회전수 이렇게 되는 거죠. RPM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숫자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극수 6극이고요. 총도체수는 300이고요. 자속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0.02, 60분의 회전수 900. 이게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숫자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병렬회로수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파권이에요. 중병에 걸려서 파직을 당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뭐 다른 방법,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외우시고, 파직, 직렬권이에요. 직렬권은 병렬회로수가 무조건 2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숫자 바뀌고
파권으로 나오느냐 중권으로 나오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4번 됩니다. 다음 29번. 직류발전기가 있다. 자극수는 6, 도체수는 400, 매극자속 0.01, 회전수는 600. 숫자만 바뀐 거죠, 지금. 숫자만. 요거 자극수 6, 총도체수가 400, 그 다음에 자속은 0.01, 회전수 요거 600.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권선은 파권이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라. 요거 계산하시면 2번 됩니다. 31번. 매극 유효 자속이 0.035. 여기가 0.035죠. 숫자만 바뀌었고요. 총도체수는 152. 요게 152고요. 사극 중권이에요. 중권. 그러면 중병, 병렬권이죠. 병렬권. 병렬권은 뭐하고 같다? 극수와 같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지금 극수가 4극이라고 했고요. 총도체수는 152. 자속은 0.035. 60분의 회전수는 1200. 중권 병렬권이기 때문에 극수와 같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4번 됩니다. 자, 그래서 1일차 기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앞에 이론과 기기 문제, 보통 제가 이걸 21차로 이제 나눠서 총 문제는 보통 한 15문제에서 20개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대표적인 거, 잘 나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앞에 이론 문제 풀고 기기 문제 풀고 OT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설비 같은 경우는 뭐 버리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우리 거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우리 끝장 문제 풀이가 설비가 총 600문제죠. 600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30문제죠. 하루에 30문제 정도씩 꼬박꼬박 좀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부터 20일 특강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풀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